안녕하세요, 패티신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패티에 대한 거 다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너무너무 여러 번 강조해도 상관없죠. 그런데 이론적인 부분은 지난번으로 끝! 오늘은 진짜 실전이에요. 잘 따라오세요. 햄버거 패티는 가른 고기를 이용해서 만들어요. 그런데 그 가는 작업을 매장 내에서 직접 하시는 거를 기본으로 하죠. 헌데 그렇게 할 경우 작업량이 너무너무 많아져요. 저 같은 경우엔 그래요. 예전에는 직접 갈아서 썼지만 물량이 많아지면서 그게 현실적으로 너무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렇게 될 경우 작업하는 시간과 인건비는 물론이고 그걸 작업하는 공간까지도 필요해요. 작업 시설은 물론이고 말이죠. 그래서 그냥 지금은 작업이 돼 있는 고기를 받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날까요? 아니죠. 패티 모양으로 성형을 해야 되고 굽는 조리 과정이 더해지게 되죠. 굽는 과정이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같은 공간에서 같은 세팅과 같은 조리기구 모든 걸 같게 똑같이 하더라도 심지어는 같은 사람이 조리를 하더라도 패티마다의 맛이 다 달라요. 그게 수제버거거든요. 그렇게 예민하고 어렵다는 거. 그런데 이거를 표준화시켜서 누구나 맛있게, 누구나 편하게 배울 수는 없을까? 저는 정말 오랫동안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왔어요. 이 영상을 몇 분이나 보시게 될지는 모르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수제버거집을 운영하면서 직접 패티를 만들어 쓰신다면 이 영상은 무조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이제 따라와 주세요. 저희 패티 준비됐어요. 이 패티는 일전에 말씀드렸던 혼합육이에요. 돼지고기와 소고기가 섞여있는 형태인데 이미 육가공 회사에서 작업이 된 상태로 입고가 됩니다. 당연히 근막이라든지 기본적인 전처리는 당연히 다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지방률 부분에 대한 것들 제가 원하는 대로 다 조절을 하죠.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방 굉장히 없는 편이에요. 돼지고기가 섞이면 원래 소고기 대비 돼지고기가 약간 하얀 편이기 때문에 색깔이 굉장히 하얘져야 되는데 분홍색이 돼야 되는데 그 색깔이 아니죠. 시뻘겋죠. 그만큼 지방을 많이 걷어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짜잔! 자, 이제 패티 만드는 과정 보여드릴게요. 미국에서는 이 패티를 갖다가 심하게 다루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얘네들을 심하게 쳐댈수록 우리나라 떡갈비처럼 쫀득쫀득해지거든요. 미국인들은 기본적으로 떡이나 해산물 이런 질감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른 상태에서 그대로 모양만 잡아서 구우라고 그렇게 얘기를 명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에 대한 비율이 한국보다는 다소 높아도 상관이 없는 거고요. 그러나 한국에서는 그런 질감을 좋아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부드러우면서도 씹히는 질감이 동시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떡갈비 항상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가른 고기를 잘 섞어서 쳐대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고기는 당연한 얘기지만 그 수입육을 냉장육이 아닌 냉동육으로 작업을 해서 가져와서 24시간 냉장 해동을 한 상태입니다. 해동의 기본은 당연히 냉장 해동이고요. 안 그러면 냄새가 심해져요. 자, 그리고 나서 적당히 쳐대주면은 이 잘게 부스러뜨리다시피 만들었던 이 고기 패티가 보시다시피 굉장히 질척거려져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중량을 달고 둥글리기를 해서 모양을 잡아주면 됩니다. 이때 고기 상태나 해동 상태에 따라서 다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 자기가 좀 더 부드러운 식감을 내고 싶다면 그대로 보관을 하면 되고요. 이걸 좀 더 쫀득쫀득하게 씹히는 맛을 만들고 싶다면 고기를 쳐대서 찰기를 더해주면 되세요. 그리고 보관은 비싸고 좋은 거 그런 거보다는 수시로 쓰다가 버리고 교체가 가능한 가장 싼 락앤락통을 이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패티의 중량이 도대체 어느 정도가 가장 적당한가 뭐 이런 얘기에 대한 논의도 굉장히 많아요. 패티는 대략 110g 정도를 맞춰줬을 때 가장 사람이 씹는 맛도 있고 육즙도 나오고 가장 좋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당연히 비싸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110g 정도를 맞추지 못하고요. 기본 패티의 중량 기준을 대략 45에서 50g 정도로 맞춘 조리유 기준이 30에서 36 사이의 패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패티의 사이즈가 그렇게 결정되는 이유 중에 결정적인 거는 햄버거의 사이즈는 햄버거 빵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이 햄버거 빵이라는 게 4인치, 4.5인치 이 두 가지가 시장을 양분하고 있기 때문에 작은 빵인 4인치, 직경 10cm짜리 빵에 가장 중량 대비, 가격 대비, 원가 대비 맛을 좋게 느낄 수 있는 양이 바로 50g짜리 패티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이 되는 거죠. 고기의 양이 늘어났다고 칠게요. 그렇다면은 빵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고기 중량에 따라서 빵을 사이즈를 키우는 게 맞다고요? 이보다는 빵은 그대로면서 고기만 많이 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삼겹살 쌈을 싸먹는데 정말 사치스럽게 상추쌈 하나에 고기 한 5점씩 넣어서 먹는 거예요.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햄버거의 빵의 사이즈를 키우지 않으면서 고기의 양을 늘리는 거는 햄버거의 맛을 좋게 해주는 거다. 자, 그럼 이렇게 잘 만들어진 이 고기가 어떻게
익혀지는지 한번 보실까요? 패티를 불판에다가 굽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온도예요, 온도. 보통 마이야르 반응은 180도 이상에서 동물성 단백질이 익혀졌을 때 감칠맛이 나는 거. 뭐 이걸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180도에 맞춰서 불판을 만들어 놓고 고기를 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기는 180도가 아니니까. 그 불판은 당연히 온도가 평균값으로 수렴을 할 수밖에 없고 그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고기가 익혀지겠죠. 그 뜻은 불판을 200도 이상으로 세팅을 해야지만 차가운 냉장 보관을 했던 고기 혹은 상온 보관을 했던 고기가 올려졌을 때 평균값인 180도 안팎에서 익혀지고 마이야르 반응이 잘 일어난다는 뜻이겠죠. 생산량에 따라서 조리 방법은 달라지지만 버거 하나만 혹은 두 개만 하는 가정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불판의 온도를 높여주시고요. 미리 만들어 놓은 아주 잘 숙성된 고기를 불판 차가운 쪽에다가 던져줍니다. 차가운 쪽에다가 놓는 이유가 뜨거운 쪽에서 고기를 눌러주게 되면은 고기에서 육즙이 다 빠져나가요. 그리고 굳이 미리 눌러놓지 않은 이유는 고기의 육질 상태라든지 고기의 온도 여러 가지에 따라서 고기 패티의 두께를 달리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가령 숙성이 너무 많이 됐다면 그 고기의 찰기가 너무 세져서 더 얇게 눌러줘야 되고요. 반대로 숙성이 덜 됐다면 고기를 아주 살짝 눌러서 두께감이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햄버거 빵에 내가 원하는 넣고 싶은 사이즈의 대략 120% 정도까지 패티를 눌러준 후 그릴에다가 올려줍니다. 소금과 밑간은 보관하는 숙성 단계에서 놓으시면 안 돼요. 지금처럼 불판에 패티를 올린 다음에 소금을 넣어야 되죠. 항상 패티를 올리면 그래서 따라가야 되는 게 있어요. 첫째, 패티, 두 번째, 소금, 그리고 빵! 요 세 가지는 언제나 조건 없이 항상 같이 올라가야 되는 분들이에요. 패티를 올릴 때 소리를 들으셨죠? 소리가 아주 중요해요. 소리가 지글지글 나는 소리가 나야만 온전히 180도 이상의 온도에서 잘 익혀지고 있구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패티 자체에서 이렇게 육즙과 핏물이 올라오게 된다면 고기가 어느 정도 익었다는 뜻이에요. 이 뜻은 뒤집어주라는 뜻이에요. 뒤집을 때에는 이미 바닥에 굉장히 생고기가 늘러붙어 있기 때문에 힘을 줘서 바닥을 긁듯이 긁어주어야만 하고요. 잘 익었죠? 바닥을 긁듯이 뒤집어줘야 됩니다. 제대로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났다면 생고기의 말랑말랑한 표면은 바삭바삭한 크러스트가 생성이 되게 돼요. 요 바삭바삭한 요것들이 진짜 맛있는 거거든요. 근데 얘를 갖다가 뒤집을 때 대충 뒤집다 보면 잘 찢어지죠. 자, 그러면 이 다음 면은 언제쯤 뒤집어야 될까요? 반대면이 익으면 그 반대면에 속해 있던 육즙들이 열기를 등지고 도망쳐 위로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위에 쪽이 반들반들하게 육즙이 흘러나오죠. 그때 뒤집어 놓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어요? 햄버거 패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결론적으로 마지막 완성본이라든지 어떻게 조립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지방률에 대한 얘기를 이 전편에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률이 낮아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걸 보여드리고요. 지방률이 없는 패티를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서 쳐대는지 그리고 숙성시키는지 결론적으로 조리할 때는 어떻게 조리를 하는지 다 보여드렸어요. 마이야르 반응 다 가능해요. 육즙 다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기름기 쏙 뺀 담백한 패티, 맛있는 수제버거 만들 수 있다고요. 굳이 지방률에 대해서 집착하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건강하고 질리지 않는 그런 패티 만들어서 고객님들께 사랑받는 햄버거집이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 이 영상 보시는 햄버거집 사장님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